세 번째는 제3편에서는 그 반연의 그림자를 물리쳐서, 반연이란 말은 반인연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성황소황 돌아가는 인연에 거기에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마음을 몰아가는 모습을 반연이라 했습니다. 반연의 그림자를 물리쳐서, 거기에 생긴 그림자, 망상이죠. 망상을 물리쳐서 분별심입니다. 반연된 그림자, 그 분별심을 물리쳐서 참다운 성품은 어둡고 의심스러운 것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다. 우리의 참다운 성품, 열애장성은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헷갈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법을 설할 때, 부처님이 지금 만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법을 설할 때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너의 참 마음을 삼는다면, 지금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아란이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고 분별심이 나와요. 이제 오늘 법문은 참 좋구나, 오늘은 어지한 소리 또 하네, 뭐 이렇게 가지가지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가, 부처님 목소리가 오늘은 뭐 목이 쉬었는가 봐, 뭐 등등. 어쨌든 가지가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법을 설할 때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너의 참 마음을 삼는다면, 이 마음이 응당 그 음성을 여의고도 항상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네가 만약에 네 참 마음을 삼는다면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마치 어떤 나그네가 여관에 기숙하여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 떠나고 항상 머물지 못하지만은 여관의 주인은 도무지 갈 곳이 없어 주인이라 하는 것처럼, 마음도 역시 그와 같아서 만약 참다운 너의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것이거늘 어찌 소리를 여의었다고 해서 분별하는 마음의 본성까지 없어지겠느냐라고 하여, 참다운 성품은 흐릿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고 확연한 것임을 깨우쳤다. 주인이니까. 네가 볼 때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런 것이고, 항상한 마음은 어떤 것이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 가지고 직접 보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3편의 아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또 보여주고, 지금 본래의 그 열의장성을 보여준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8가지 경계에 의지해서, 이제 또 이런 것이 더 의심이 가거들랑 능엄경의 본문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몇 줄로 그냥 압축했지만은 능엄경의 본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상당한 많은 분량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능엄경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더욱더 분명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8가지 경계에 의지해서, 경계가 수없이 많죠. 근데 일단 8가지 경계를 상정합니다. 8가지 경계에 의지해서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수 없음을 보이다. 앞에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쉬운 것 같기도 하죠. 대화를 통해서 아란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어쨌든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든지 어렵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성품만 본단다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4편에서는 아란아, 이러한 모든 변화 가운데 밝은 것은 해로 돌려보낸다. 8개의 경계를 지금 상징했는데 먼저 밝은 것을 상징했네요. 모든 변화 가운데 밝은 것은 해로 돌려보내고, 밝은 것은 해 때문에 나왔으니까 다시 밝은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해가 해로 돌아가면, 해가 없어지면 밝은 건 없어질 테니까. 왜냐하면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밝은 것은 해로 돌려보내고, 이와 같이 밝은 것의 원인은 해에 속하니 밝은 것은 해로 돌려보내고, 어두움은 달이 없는 데로 돌려보내고, 통하는 것은 문으로 보내고, 막힘은 담장으로 돌려보내고, 대상에 반연하는 것은 분별로 돌려보내고, 빈 것은 허공으로 보내고, 흙비는 뜻글로 보내고, 청명은 개인 곳으로 돌려보낸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8가지를 보는 견의, 8가지를 보는 것, 그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지금은 밝았구나, 밝을 때 그냥 밝은 줄을 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 줄을 알고, 화난 것은 화난 사람한테 돌려버리는,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화난을 없애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바꾸든가 아니면 멀리 떠나버리든가, 그러면 화난 마음은 없애버리. 경계로 돌려보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은 도로 사라져버리니까 주인은 아니죠. 어떤 일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 8가지를 보는 견의 정미롭고 밝은 성품은 8가지를 보는 견, 그럼 어디로 돌려보내겠느냐? 그 8가지를 보고 있는 견은 어디로 돌려보내느냐? 왜냐하면 만약 보는 성품이 밝은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밝지 아니할 때에는 어두움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밝은 것으로 네 참마음을, 밝은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만약에 네 참마음을 삼는다면 밝은 것 따라서 가버리게 되면 어두움은 못 볼 것 아니냐. 만약에 보는 성품을 밝은 곳으로 같이 돌려보내버린다면 밝지 아니할 때에는 어두움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명암등은 비록 명암등이 가지가지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는 성품은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니 어느 곳이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 너의 진성이 될 수 없거니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결국 생멸하는 것은 우리의 참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불생불멸, 생멸이 아닌 것. 생멸은 생겼다 없어졌다 상황에 따라 생기는 마음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하고 관계없이 항상 있는 것,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깨어있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일지언정 그거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 보는 성품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니 어느 곳이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너의 진성이 될 수 없거니와 너에게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너의 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여 보는 성품의 상주성을 깨우치신다. 이때 특히 부처님께서는 파란장에서, 이거 이 파란장이라고 합니다. 능엄의 파란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파란장. 8가지로 돌려보낸다. 환자가 돌려보낼 환자. 특히 이 부처님께서는 이 파란장에서 제2월을 말씀하시어 이를 통해 진성을 알게 한다. 여기서 제2월의 논리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2월 논리는 이 파란장에서 달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제1월이고 그 다음에 제2월이 있고 제3월이 있다. 제1월은 우리의 본래 성품이고 제2월은 그 본래 성품을 의지한 우리의 분별심이다. 그리고 제3월은 욕심에 의해서 생긴 바깥의 경계 분별심, 번뇌죠, 이제. 우리는 지금 제2월인 상태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수행자로 가느냐, 중생 쪽으로, 욕심에 쩔어있는 중생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제2월을 말씀하셔 이를 통해 진성을 알게 하신다. 그대가 나를 볼 때에 그 보는 정기의 밝음, 지금 제2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볼 때에 그 보는 밝음의 원명이 비록 묘하고 정미로운 밝은 달의 마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말이 막 이것도 복잡하게 말하고 저것도 복잡하게 말하니까 하는데 앞에 것은 제2월을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 묘정명심은 제1월입니다. 두 개 다 묘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견정원명이라고 표현했고, 그대가 나를 볼 때 그 보는 정기에 나를 볼 때 견정원명이 비록 묘하게 정미로운 밝은 마음으로는 드러나지, 묘정명심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제2월과 같고 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 수중월 제3월입니다. 제3월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제2월은 체가 제1월과 우리의 그 제2월인 마음 안에 열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에게는 3가지 상이 있는데 첫째는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손으로 눈을 눌러가지고 달을 바라보아 마침내 2개의 달이 생긴 것처럼, 2개의 달이 아니라 사실은 달에가 뿌옇게 뭐가 끼어있죠. 이제 희미하게 달이 막 둘러도 보이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생긴 것이고, 제3월은 물속에 비친 달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그런데 달의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죠. 뜻이 제1월은 순수하고 진실한 여장에 비유하고, 제2월은 견정원명이 제2월은 진망화합의 아래아식에 비유하고, 제3월은 경계를 반연하여 분별하는 번뇌에 비유했다. 지금 본문에서 견정이 마치 제2월과
같다고 말한 것은 비록 진견은 아니나 제1월은 아니나 사실은 진심으로 제1월로 더불어 체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무명에 걸려 있을 뿐이니 무명만 제하면 그대로 진리임을 밝힌 것이다. 거기 또 원문이 이게 원문은 아니고 그 주예네요. 우선 내가 나를 볼 때 그 견정원명 제2월입니다. 견정원명은 온전히 안 아닌 내가 경계를 상대함으로 해서 드러난 견이요. 그러나 그 보는 견의 근원은 묘정한 밝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비록 묘심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으나 마치 이월과 같은 것이다. 생각한데 제2월은 사실 본래의 달과 바탕이 하나로서 다만 눈을 눌러서 이루어진 것이니 눈을 눌렀다. 눈이 병들어 눈을 비벼가지고 눈을 비벼서 이루어진 것이니 비유하자면 견정 묘심이 본래 두 상이 없으나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묘심이라 할 때는 제1월이고 명언이라 할 때는 제2월입니다. 이 용어가 막 복잡하게 막 해가지고 능엄을 깨뚫고 안 보면은 막 그냥 헷갈려 버려요. 그냥 보다가 자기 스스로 자빠져 버립니다. 묘심이 본래 두 상이 없으나 제1월 그 자체가 사실 두 상이 없으나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눈을 비벼가지고 스스로 피로해서 자빠져 버린 거죠,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둘이 있는 것과 같이 됐다. 그러나 물에 비친 수중월은 참으로 두 모습이 있는 것이니 여기에서 원령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제 제3월은 제2월까지는 그래도 그 안에 체가 있는데 번뇌 그 자체는 전혀 허망한 것이다. 번뇌는 정말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이게 진망이 화합된 것인데 그 마음에 의해서 생긴 이제 욕심, 한 발 더 나간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허망한 것이다라는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제1월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운 거예요.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줄을 그대로 봅니다. 여기에서 식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결국 제2월은 식이잖아요. 아리아식. 진망 화합의 아리아식인데, 식이란 비지나마요. 그 음역으로 비사나, 그냥 한문으로 그냥 옮기면 비사나, 비아남이라고 하는데, 바깥 경계를 분류하여 인식하는 요별작용이다. 이 식을 심의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유식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걸 그냥 간단하게 총체적으로만 뽑아봤습니다. 심의식으로 이 식을 좀 더 나누면은 심의식, 심이 이제 8식이고 의가 7식이고 식하게 되면 6식입니다. 이때 식은 그래서 심의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나누어 말할 때 식이란 눈과 귀 등 육군을 매개로 하는 6가지 인식 기능을 말하고 의란 거기에 수반되는 자아의식 제7식이죠. 심이란 보편적인 인식 기능의 근저에 있는 잠재의식을 뜻한다. 우리가 기본을 능엄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과 유식이 바탕이 돼야만이 가능해요. 그거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나중에 능엄경을 본다든가 또 능엄경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유식의 기본이 들어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심의식, 우리의 식의 입장을 6식, 7식, 8식인데 뭘 6식이라고 하고 뭘 7식이라고 하고 뭘 8식이라고 하는지 또 그 작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열장성과 관계가 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기에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의란 제7식입니다. 이건 의란 그것에 수반되는 자아의식, 식 속에서 자아의식이 있어요. 어떤 것을 그냥 분별하는 것은 육식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순간순간 내가 개입돼요. 나의 것, 내 이익, 나라는 것이 항상 개입됩니다. 종교를 믿더라도 우리 종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자아의식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게 7식이에요. 이것에 수반되는 자아의식이며 심이란 보편적인 보통의 인식 기능의 근저에 있는 8식은 잠재의식이에요. 7식, 8식이 아니 6식이 순수한 바깥에 드러난 의식이라고 하면은 7식은 거기에 이제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입되니까. 그리고 8식은 전혀 이제 잠재의식이죠. 그리고 이 6종의 인식 기능과 자아의식을 잠재의식에 대하여 현세적인
의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잠재의식이 현세화되고 현세화된 식이 그 여력을 잠재의식으로 남기는 것이 식의 변화이다. 식이 계속 변화한 거예요. 현실에서 봤던 것이 나중에 잠재의식으로 남고, 나중에 잠재의식이 또 작용해가지고 현실을 또 제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식의 변화인데, 따라서 모든 것은 식의 변화에,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식은 일단 일어난 순간에 육식은 멸한다는 거죠. 육식은 멸해서 다음 순간의 식과 교차하면서 이렇게 생멸하는 식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인간의 존재는 이 식의 흐름이며 식을 떠나서 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은 이 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동창생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은 동창생을 만났어요. 20년 만에. 근데 20년 만에 만나자마자, 동창생을 만나자마자 그전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보자마자 그 전에 20년 전에 봤던 동창생의 모습이 쫙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동창생을 만나자마자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거기다 딱 씌워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때 똥 쌌어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다가. 똥 싼 놈! 하고. 그러니까 편한 거야. 똥 싼 놈한테 말할 때 부담 없잖아요. 나한테 허물을 보여주는 사람은 세상 편해요. 그래서 아주 반갑다 하고 막 서로가 마찬가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 내 어렸을 때 모습을 봤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주 편하죠, 이제. 어쨌든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거기다 씌워서 보니까 사실은 지가 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혀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때 그 모습을 씌워가지고 보는 거예요. 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 이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봐가지고 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새끼를 언뜻 보면서 깜짝 놀래. 뱀이라고. 자세히 보니까 새끼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면 그냥 그때 이미지로 다 씌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놀래. 결국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를 본다. 그래서 식이 식을 본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 등등 이런 표현이 이제 유식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 중에 전오식이 있어요. 육식 전의 전오식은 의식을 뺀 귀가 바깥의 대상을 직접 상대하고 눈이 바깥의 대상을 직접 상대하는 것. 그래서 오간이죠. 오간. 의식만 빼고 안입이 설신. 우리의 육신에는 안입이 설신 등의 감각기관이 있고 그 기관마다 바깥 경계에 각각 다른 특유의 기능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기능에 따라 그것에 해당되는 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안식이 생겨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를 총칭해서 전오식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식에서는 혈량과 비량, 혈량이란 말은 지금 그대로 보는 거고 비량은 비교해서 본다. 분별해가지고 본다. 이런 두 가지를 말한다. 혈량은 직관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건 말하자면은 꽃을 볼 때 그것이 장미라든가 다알리라라든가 하는 판단 이전의 인식을 이렇게 장미, 그러면 그건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건 육식의 작용입니다. 이제 그냥 본다. 꽃을 그냥 보는 거. 거기다 다알리하고 다알리하구나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지식, 문자, 언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더럽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분별은 나중에 이르는 그냥 보는 거. 이것이 전오식입니다. 다알리라든가 하는 판단 이전의 인식을 전오식의 인식이라고 한다. 예술의 경우 특히 이러한 직접적인 감수성이 좀 더 발달한 거죠, 이제. 그걸 오히려 분별의식이 많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오히려 예술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다음에 이제 제6식은, 전오식은 그런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전오식보다는 6식, 7식, 8식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물체를 눈으로 보고 그 굉장한 소리를 귀로 들을지라도 안식과 이식만으로는, 다시 말해서 전오식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냥 눈이 봐도 의식이 없으면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무엇인지 알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에 생겨난 안식과 이식은 그것들이 생겨나는 즉시로 의식 활동으로 연결된다. 우리의 이제 의식으로 안입이 설신 의로 이제
의 속에는 육식과 칠식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에는 전호식이고, 의에는 의식할 때, 의에는 육식과 칠식이 같이 들어있죠. 물론 그 속에 팔식도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 그냥 안식, 전호식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까지는 못한다. 느낌은 오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생겨난 안식과 이식은 그들이 생겨나는 즉시로 의식활동회로 연결되고, 이때 안식 등 전호식은 현재 앞에 있는 대상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만 대할 뿐이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전호식이 분별해낸 것들을,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총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육식입니다.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비교 검토 내지는 종합하여 그 물체가 곧 비행기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소리가 왕하게 들려갔을 때, 이러한 의식 활동은 무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에 깊이 관계하면서, 거기에 이제 칠식, 팔식이 작용하는 거죠. 깊이 관여하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의식 또는 제6식이라고 부른다. 제6식의 활동은 거기다 깊이 입력시키면서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6식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작용이 바로 이 요별경식, 바로 육식이다. 이 요별경식은 자타의 분별을 바탕으로 하며 선악 시비로 인한 업을 증장시키지만은 전환을 통해서 하나의 식장에서는 그것이 묘관찰지가 된다. 이것을 이제 수행의 자세로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이제 방편지가 되는 거죠, 이제. 제7식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말라식이라고 하죠.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마나스의 음사어로서 사량한다는 뜻이다. 내 것을 사량한다. 자기의 형편을 이것저것 사량한다. 즉 팔식의 견분, 팔식은 근경식 3사하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근경식이 아까 밖에 있는 경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경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경계에 대해서 이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동창생에 대한 이미지를 잠재의식으로 저 안에 가지고 있어요. 20년 후라도 그 잠재의식이 하나의 경계로 남아요. 그럼 경계가 있으면 거기에 상대되는 또 주관이 있어요. 그러면 제7식의 입장에서는, 7식은 하나의 분별심인데, 이 분별심이 무엇을 자기로 생각하냐 하면, 자기의 근거로 생각하냐 하면은 제8식 안에 있는 견분이 이제 이 주관이에요. 상부는 대상이고, 바깥에 내 20년 전에 동창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동창생에 대한 이미지를 딱 갖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이제 항상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세 개가 같이, 식과 경계와 내 주관, 이 세 개가 같이 있으면서 지금 7식은 어디다 근거하고 있냐 하면은 견분, 8식 안에 3사합의 그 세 가지 중에 견분 쪽에다가, 그것이 자기로 보고 있는, 영원한 자기로.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8식의 견분을 나로 집착하는 것이다. 제8식이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항상 나라는 것을 상정해요. 이런 일을 하면 나한테 이롭까 해롭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이롭겠지.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자주 만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부자만 자꾸 친한 사람은 조금 마을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는 좀 그러잖아요. 근데도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명예는 얻으려나 모르는데 돈 띠죠. 가난한 사람만 자꾸 돈 빌려주려 하거다니. 돈 띠. 부자를 가까이 자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자식 부자만 아부하고 어쩌고 한다. 이런 말은 들을랑가 몰라도 덕을 봐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어쩌고 이러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미국을 하자고, 한쪽에서는 미국을 멀리 한다고, 두 쪽 다 의미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해상의 이치는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돈 띄고, 북한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손해만 보겠죠. 그러나 또 멀리 보고 다른 측면에 보면은 상당히 또 우리에게 자존을 높여주고 하는, 미국을 가까이 하면 이득은 보겠지만 또 상당히 이게 좀 그렇지. 일본이 지금 미국 바지가랑이를 꽉 잡고 지금 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쪼잔한 놈들. 이렇게 이제 조금 돈을 떠나가지고, 물질을 떠나가지고 한 사람은 그렇게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한국이 잘못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두 쪽이 다 개혁가, 보수적이고,
보혁 갈등, 개혁과 보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일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 팔식을 나로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항상 거기에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 자기 이익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기로 하죠.